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란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월마트가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한다는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핀테크 계열사 원페이 캐시 측에서는요, 어플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런 자산들을 직접 사면서 보유하고 현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백엔드를 지탱하는 기술이 바로 제로해시 라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 기업입니다. 월마트의 원페이는 제로해시랑 붙어 있습니다. 이 제로해시는 이미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어요. 즉 인프라 자체가 리플 레저 위에 깔리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거는 결제 버튼 하나 차이로 XRP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늘 강조했던 게 뭐였죠? 가격보다는 구조, 이슈보다 방향.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원페이 어플에서 먼저 쓰이겠지만요, 백엔드에서는 RLUSD랑 리플 레저가 연결되어 있다면은 결국에 XRP는 쓸 수 있는 돈의 내일 위로 이미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센티멘트 측 데이터에 따르면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는 9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XRP는 반등이 시작을 했어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XRP 자체가 군중이 가장 비관적일 때 반등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2021년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시장은 조용히 뒤집혔었다라는 거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부정적인 댓글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죠. 리플 끝났다, 리또 속이다, 이제 리플 안 할 거다. 그 모든 게 쌓이는 순간 매수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XRP 단기 구간에 보면요, 거래량이 전날보다 23%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가총액 5위로서 거래대금은 46억 달러를 기록 중에 있는데, 이 정도 볼륨이면 누군가가 들어왔다라는 뜻이겠죠. 이번 월마트 이슈처럼 결제 인프라가 바뀐다라는 거는 돈의 언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건 가격보다 훨씬 더 큰 얘기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금 테스트 자산인 겁니다. 하지만 진짜 대중 결제의 무대는 속도랑 수수료, 안정성이 결정적이에요. 여기서 XRP가 바로 강점을 갖게 되는 거고, 리플은 이미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놨고요. 제로해시 같은 인프라 회사는 이런 것들을 연동할 준비를 끝냈어요. 결국에 결제 시스템의 언어가 XRP로 번역될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의미겠죠. 이 시장은 언제나 요란하게 흔들립니다. 뉴스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고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번엔 진짜냐를 물어보시죠. 하지만 구조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이 월마트의 결제 소식, 그 안에 깔린 제로해시, RLUSD, 리플 레저까지도 결제망의 진화라는 거대한 흐름의 한 조각인 거고, 지금은 가격보다 방향성을 보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XRP가 지금 결제의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버텨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는다면요, XRP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요즘 이 질문이 요즘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상일 수가 있겠지만 이 안에는 시장 구조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먼저 기준점을 하나 잡고 가셔야 돼요. 지금 금의 시가총액은 약 30조 3천억 달러, 비트코인은 약 2조 1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둘의 차이는 무려 14배 이상인 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선다는 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전 세계 돈의 구조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창펑자우, 그러니까 CZ가 말을 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트코인은 결국에 금을 제칠 것이다. 그 말이 시장 전체를 자극을 했고, 그 결과로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까지 간다면은 1BTC는 약 152만 달러, 그때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약 50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XRP를 보죠. 지금 XRP 시가총액은 약 1,455억 달러, 점유율은 대략 4%. 만약에 이 비중이 유지가 된다면은 시총 50달러 시장에서 XRP는 약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순환 공급량 600억 개로 나눴을 때 숫자상으로는 한 개당 34달러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걸 들으면 깜짝 놀랄 숫자지만 어디까지나 수학적인 감도라는 거예요. 이 현실로 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반드시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먼저 시장 구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금을 넘는 시점, 그때 되가면은 이미 전 세계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 기관 자금, 중앙은행, 글로벌 결제망까지도 그때 XRP의 역할은 단순 송금 토큰이 아니라 브릿지 통화, 즉 서로 다른 화폐랑 자산을 연결하는 결제 인프라로 확장이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이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죠. 리플의 RLUSD 스테이블코인, 은행 인가 추진, 그리고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까지도 XRP가 금융 백엔드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구조를 살펴보면요, XRP가 1000억 개가 발행이 됐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에스크로에 묶여 있습니다. 리플이 매달 10억 개를 풀지만 대부분 재락업 시킵니다. 즉 실제 유통 속도는 제한적이라는 거겠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가격이 폭발할 때 핵심은 수요보다 느린 공급이에요. 지금 XRP 유통량이 약 600억 개 선이라면은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이 구조가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건 과거 2017년과 2021년 랠리에서
이미 검증된 흐름이었죠. 아무로 제도와 자금의 문제입니다. ETF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죠. 제도권 자금이 합법적으로 XRP를 매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 현재 미국 내부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고 승인 여부를 떠나서 이런 논의 자체가 XRP를 제도권 자산으로 재평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XRP는 과거 비트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해왔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죠. 시장 구조가 성숙하면서 비트코인 따라가기보다는 실제 사용과 네트워크 활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단계로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프라 자산의 특징인 거고 결국 비트코인이 금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순간 XRP가 단순하게 따라가는 코인이 아니라 연결하는 자산으로서 시장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4달러라는 숫자가 상상 속의 꿈이 아니라요. 이 조건이 맞으면 가능한 수치입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30조 달러, 암호화폐 전체 50조 달러, XRP 점유율 유지, 에스크로 관리랑 실제 사용 확대, 그리고 ETF 승인까지도 이 5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50만 달러, 시장 시총 16조 달러 수준에서도 XRP가 점유율만 방어해준다면 XRP 10달러, 12달러 정도는 충분히 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숫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구조, 제도 변화, 그리고 심리까지 흐름이 맞물릴 때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라는 말씀 드려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숫자가 먼저 움직여줄 겁니다. 에스크로, 잔액, 거래 지갑, 거래소 유입량 이 3가지가 XRP의 실제 흐름을 말을 해주고 있죠. 결국에 시장은 소리를 지르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흘린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 눈에 보이는 가격이 아니라 움직이는 구조를 보셔야 돼요. 이 리플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백엔드 자산인 거고 이 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XRP랑 관련된 실시간 속보, 타점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을 보면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리플이든 비트든 하루가 멀다 하고 호재가 터집니다. 그런데 막상 가격은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아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왜 안 오르냐 이런 답답함 느끼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근데 시장은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 이 좋은 뉴스니까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큰 손들은 이미 그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를 보는 시점에는 이미 그 기대감이 전부 다 반영되어 버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모두가 아는 호재라면 그건 이미 늦은 뉴스예요. 반대로 아무도 관심 없던 조용한 발표 하나, 시장이 무심하게 지나친 데이터 하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반등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뉴스의 내용이 아니라 그 뉴스가 만들어진 의도를 읽을 줄 아는 거고 겉으로는 호재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이미 끝날 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반대로 악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세력이 공포를 만들어서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장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다들 들썩이는 소식에 휘둘릴 때 조용하게 그 안에 숨은 구조를 읽으려는 줄 아는 눈, 그게 진짜 투자자의 시선인 거고 결국 뉴스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힘이 진짜 실력입니다. 이 남들이 소문을 쫓을 때 본질을 보는 눈, 그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의 무기겠죠.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세를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2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 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 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연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